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벌써 28라운드예요. 와,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말 하면은 정규 라운드는 6경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쵸. 와, 진짜 빠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파이널 A행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강등권도 지금 매 경기 최하위가 바뀌면서 요동치고 있고요. 열기는 식지가 않고 있습니다. 팬들 여전히 그라운드 찾아주시고요. 지금 역대급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28라운드도 금, 토, 일 3일을 즐길 수 있거든요. 프리뷰 볼만찬이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5일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수협은 지난 강원전 승리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자칫 패스일 경우에는 최하위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승점을 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강원전을 통해서 얻은 긍정적인 것은 이승우는 지금 수협에서는 확실히 중앙 쪽이다. 그리고 미드필더가 맞다. 김도인 감독도 당분간 이승우를 중앙으로 미드필더로 고정해서 쓰겠다는 뜻을 확실히 정했고요. 그리고 불안했던 골키퍼 자리는 노동건이 맞다는 거. 예, 복귀 전이었음에도 뭐 박배종이나 이범영보다는 확실히 비교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전을 통해서 고민도 확인했어요. 일단 최전방 김현이 상대에 부담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자리에 수협이 변화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현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날 경기 뭐 몸 상태도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승우를 중앙에 고정시킨다고 했었을 때 그 파트너를 누구로 할지 이것도 역시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이영재로 할지 윤빛가람으로 할지 누적 경고로 빠졌던 김선민이 이날 복귀를 하는 만큼 3미들 중에 이승우, 김선민은 고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이영재, 윤빛가람 카드를 두고 김도윤 감독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이광혁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로페즈가 이날 복귀할 수도 있다는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광주 아쉽게 2대2로 비겼던 인천은 22일 베트남 하이퐁을 상대로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죠. 결과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1로 승리하면서 본선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목표로 한 본선행에는 성공을 했지만 출혈이 나름대로 있는 경기였어요.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미하긴 했었는데 결국에 베스트 전력이 모두 나섰고요. 무고사나 김동민, 델브리치 같은 선수는 120분을 소화했거든요. 인천이 지금 토, 화, 금이라는 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체력적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호재라고 한다면 부상자들이 돌아왔다는 거. 에르난데스, 신진호, 김동원이 하이퐁전에 나섰고요. 에르난데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왔고 또 하이퐁전 결승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부상으로 오랜 시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던 신진호도 마침내 경기를 소화한 만큼 감각을 올렸을 테고요. 수협전에서 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주가 누적 경고로 인해 뛸 수가 없거든요. 예. 이 같은 변수 속에서 인천은 수협전 얼마나 회복할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를 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은 모두 무승부로 끝이 났거든요. 지난 세 시즌으로 범위를 넓혀도 1승 6무 1패로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너무 많이 이겼네. 예. 네. 그만큼 두 팀의 상성이 팽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은 지난 강원전 천금 결승골의 주인공이자 올 시즌 인천전 팀 내 최다인 3골을 기록 중인 윤빛가람을 인천에서는 지난 하이퐁전 선제골의 주인공이자 올 시즌 수협전 팀 내 최다인 3골을 기록 중인 천상훈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상성 쉽게 안 바뀝니다. 1승 7무 1패가 되겠다. 저는 인천 승리로 하겠습니다. 인천의 체력이 떨어져도 득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페트레스쿠 감독 부임 후에 흐름을 타는 듯했던 전북은 최근 주춤한 모습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1승 1무 2패예요. 지난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에서도 상대 전략에 말리면서 0대1로 패했거든요. 득점력 저하가 큽니다. 승리한 인천전에서만 멀티골을 넣었을 뿐 다른 경기에서는 한 골도 넣기 힘든 상황인데요. 전북의 최근 4경기 기록을 보면 슈팅 수는 55개로 1위, 기대 득점은 5.30점으로 2위인데 정작 득점은 4골뿐이에요. 기대 득점당 득점값이 0.75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한교원의 한 방 정도만 보일 뿐 확실히 구스타보, 아파실바 두 외국인 스트라이커의 부진이 큰 상황이에요.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재용도 사실 득점력 자체를 현재 기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다만 보아탱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롱패스를 활용한 전개가 더욱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요. 김진수의 복귀로 왼쪽 측면에 힘이 더해졌다는 점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는 퇴장으로 인해 울산전에 나서지 못했던 홍정호까지 돌아오면서 수비는 더욱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트라섹과 정태욱 더블 센터백은 이제 그렇죠. 네, 한 경기로 해체가 되겠네요. 네. 대전은 극강의 공격력과 극악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좋았을 때를 지금 회복한 모습인데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앞세워서 지난 2경기에서 무려 7골을 넣었어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 티아고가 있죠. 네. 티아고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포함해서 두 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단숨에 득점 선두로 뛰어올랐고요. 포항전 두 번째 환상 아웃프런트 발리슛에서 보듯이 발등의 감각도 뜨거운 데다가 대전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던 헤더도 전병관이라는 짝을 만나면서 터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한 번 터지면 계속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티아고는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역시 수비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우리 10골을 내줬어요. 확실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비가 헐거운 것도 있지만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이 수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유민의 공백이 역시 큰데 마침내 조유민이 이날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달 만이요. 그러니까요. 네. 현재 정상 훈련 중이고요. 본인의 출전 의지가 크다고 합니다. 김현우의 폼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조유민이 복귀한다면 그야말로 천군만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민성 감독도 뭐 최소 일단 출전은 시키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토크시티행을 앞두고 있는 배준호의 출전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구단은 출전을 원하고 있는데 스토크시티는 지금 빠른 합류를 원하고 있거든요. 녹화 현재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올 시즌 강팀에 무척 강했는데 전북에도 그랬습니다. 올 시즌 1승 1무로 앞서 있고요. 대전이 물러서지 않는 팀에는 확실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전북이 홈에서는 지난 수원전 무승부로 연승 행진이 뭐 9경기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10경기 무패를 달릴 정도로 강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는 최고의 방패 홍정호와 최고의 창 티아고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강팀에 강한 대전 그리고 홈에서 강한 전북. 종합하면 무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오. 한방 싸움에서 갈릴 것 같습니다. 자, 26일 경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7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8위 대구와 9위 제주의 맞대결입니다. 네. 대구는 6경기 연속 무승 4무 2패고요.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승리가 7월 7일 제주 원정에서 거둔 2대1 역전승이라는 걸 선수들은 아마 떠올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주는 그날 패배로 흐름이 더 안 좋아진 감이 있는데요. 이번엔 적지에서 복수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선 대구가 5경기 연속 패하지 않으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스쿼드를 살피면 베테랑 미드필더인 이용래와 그리고 전천후 미드필더인 바셀로스 투입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각각 갈비뼈와 사타구니를 다쳐서 울산전 이후 나란히 2경기 연속 결장을 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빠진 지난 서울전에서 교체로 투입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벨톨라 그쵸.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최영건 감독이 전술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징야의 경우 서울전에서 유독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팬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부상이 있거나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이근호가 최근 좋은 폼을 보이는 만큼 또 한 번 이근호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제주는 제주 팬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구자철 선수가 복귀가 임박한 것은 맞지만 대구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9월 3일 전북과의 홈 경기에 맞춰서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최용준은 9월 네, 시즌 아웃은 아닙니다. 네, 최용준은 9월 말까지 최대한 빨리 복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군만마겠네요. 네, 이 말은 당장은 기존의 젊은 미들 자원으로 팀을 꾸려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 2경기에서 남길 감독이 김봉수를 조커로 투입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지난 2경기에서 경기력이 아주 나쁘지 그렇죠. 않았던 만큼 네. 중원 조합을 큰 폭으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재훈은 지난 수원전에서 컨디션 문제로 결장을 했는데 대구전 출전은 가능해 보이고요. 네. 아마도 상대 공격 성향을 보고 김호규와 연재훈 중 한 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수원전에서 무릎 통증으로 빠진 김동주는 일단 MRI 촬영상으로는 큰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컨디션을 살핀 끝에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볼 선수는 대구 세징야, 제주 헤이스로 하겠습니다. 세징야는 최근 경기를 보면 제주전에서 이렇다 할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서울전에서 봤듯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헤이스는 가장 최근 대구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고 네. 최근에 제주 공격진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라서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승리하겠습니다. 홈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두 팀 모두 승리까지 이어가기에는 2%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강릉 조갑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지난 수협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내용도 괜찮았고요. 리드까지 잡았지만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울산전 승리로 인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꽤 많은 게 포백으로 전환한 후에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이고요. 가브리엘 웰링턴도 빠르게 적응하면서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요. 두 선수는 확실히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브리엘은 폭발적 힘의 기술까지 있고요. 웰링턴도 빠르고 테크닉도 있고요. 문제는 마무리입니다. 내부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훈련에서도 마무리가 아주 좋은 유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일단 한번 터지면 무섭게 흐름 타는 게 공격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득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강원은 비교적 탄탄해진 선발 라인업에 비해서는 조커가 조금 아쉽거든요. 야고도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다른 외인인 갈레고나 알리바예프는 부상은 없는 상황인데 윤정환 감독이 좀처럼 지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은 대전을 상대로 4대3. 극적인 정말 극장승을 챙겼습니다. 사실 3대0 리드에서 3대3이 됐으면 무너질 법도 한데 기어코 승리했다는 점에서 포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포항은 지난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체카 그리고 1골 2도움을 올린 김승대 등이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경기에서 빠졌던 고영준이 날 복귀할 공산이 크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예방 차원에서 제외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영준의 가세로 이선의 무게감이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고민은 역시 수비예요. 수비의 핵이죠. 그랜트가 이날 누적 경고로 뛸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수비가 좀 최근에 불안한 포항이거든요. 클린시트를 한 지 한 달, 2달도 넘었고요. 최근 6경기 무패를 달리는 과정에서도 10골이나 내줬습니다. 일단 박찬용 하창래 라인이 가동될 공산이 큰데 그랜트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올 시즌 리그 2번, FA컵 1번 이렇게 3번 만났거든요. 정규리그에서는 모두 비겼고 FA컵에서는 포항이 이겼습니다. 강원이 FA컵 당시 로테이션을 단행했다는 점, 그럼에도 선제골을 넣고 앞서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은 두 팀의 상승은 굉장히 팽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맞대결에서 포항이 4승 1무로 우위였지만 강원 홈에서의 결과는 또 최근 4경기 1승 3무로 강원이 우위였다는 점 볼 필요 있거든요. 키플레이어를 보면은 강원에서는 박찬용 하창래를 사이를 파고들 가브리엘을 그리고 포항에서는 강원전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돌아올 고영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또 무승부네요. 무승부가 많네. 이번에도 상성과 전적의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벌써 3번째 무승부 같긴 한데 저는 포항승 하겠습니다. 상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7일 경기입니다.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네, 현역 최고령이었죠. 안익수 감독이 사퇴하면서 이 경기는 졸지에 최연소인 김진규 감독 대행과 8사죠. 네, 8사입니다. 최고령인 홍명보 감독의 매치업으로 펼쳐집니다. 경험과 연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김진규 대행이 전술 운영과 선수 활용을 통해서 얼마만큼 대선배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가 이 경기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 대행이 기술 지역에 서 있는 모습은 그다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3번이나 대행직을 맡았는데요. 네. 지난해엔 집단 코로나 사태로 제주전을 지휘했고 올해 제주전과 대전전에선 안익수 감독의 징계에 따라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3경기 전적은 1무 2패. 어떤 의미에선 비싼 과외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부턴 정식 감독 대행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책임감으로 경기를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고 서울이 잔여 시즌을 이제 김진규 체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첫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서울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또 다음 경기가 슈퍼매치인 만큼 울산전은 대단히 중요한 경기고요. 흐름이 좋은 쪽은 선두 울산입니다. 주춤한 흐름에서 현대가 더비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울산이 7월 초 이후 한 달 넘게 연승이 없었는데요.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이기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 17경기 연속 패하지 않는 서울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서울은 김진규 대행이 얼마나 큰 폭으로 변화를 줄지는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엔트리 제외된 기성용이 돌아올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수비수 출신답게 최근 3경기에서 8실점한 수비 불안을 지우기 위해 수비 쪽에 변화를 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모처럼 출전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인 한순규와 지동원의 역할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울산은 지난 전북전에서 루빅손을 윙백으로 두는 변칙 전술로 재미를 봤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직접 경기 후에 플랜 B라고 밝혔습니다. 플랜 B는 어디까지나 플랜 B고 지난 2번의 서울전에서 플랜 A로 승리를 거두기도 한 만큼 울산이 가장 잘해온 플랜 A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네. 김영권이 징계에서 돌아오는 대신 김기현
김기희가 누적 경고로 빠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변형 3백을 또 쓸까 싶습니다. 오. 다만 루빅손의 기동성이 팀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확인한 만큼 루빅손을 어떻게든지 활용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켜볼 선수는 서울 김신진, 울산 박호로 하겠습니다. 김신진은 지난 대구전 프리킥을 포함해서 최근 6경기에서 4골,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5골 중 최근 4골을 모두 홈에서 넣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스승 안익수 감독이 떠나서 심리적인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어떻게 네. 반응할지도 보고 싶고 박호는 서울 킬러입니다. 최근 7번의 서울전에서 경기당 평균 한 골에 해당하는 7골을 넣었습니다. 박호는 진짜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이에요. 네, 수혜 여기 파트 이제 강하고. 아크 정면에서 개인기로 상대를 뚫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득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폼이 살짝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는데 지난 전북전 보면 유효슛 3개에 기대 득점이 0.70 모처럼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이날 서울전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상성은 무시할 수 없다. 저도 현대가 더비가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펼쳐지는 광주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네, 잠시 지난 6월 7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양 팀은 시즌 2번째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당시 광주는 포항을 잡고 2연승을 질주하고 있었고 수원은 3연패 최악의 흐름에서 광주를 상대했습니다. 결과는 광주의 2대1 승리. 2월 첫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했던 광주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수원을 상대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왜 그때 얘기를 하냐면 그때와 지금 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쵸. 광주는 여전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7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그만큼 쉽게 패하지 않은 팀이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 6월까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수원은 최근 8경기에서 단 1패,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거뒀고요. 지난 제주전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광주 입장에서 보면 6월의 수원과 8월의 수원은 경기력, 투쟁심 이런 측면에서 다른 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자면 수원은 6월에 없었던 카즈키와 김주원이 가세한 뒤에 안정감이 몰라보게 늘어났고요. 그쵸. 전방에는 웨릭 포포가 가세해서 전방 옵션도 늘어났습니다. 광주가 우려할 만한 일은 또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티모가 지난 인천전에서 부상을 입은 건데요. 간혹 통증을 느껴서 교체된 적은 있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덜란드에서 뛰던 시절 다쳤던 무릎을 다시 다쳐서 당분간 경기 투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는 티모가 갑작스럽게 빠진 지난 인천전에서 수비, 특히 뒷공간 수비에 약점을 보였고 그래서 제르스에게 또 멀티 실점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아론마저도 이날 역시 출전이 쉽지 않아서 광주의 수비가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를 수원이 어떻게 공략하느냐도 수원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맞대결에서 안병준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수원이 역전패를 당했었는데요. 수원은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 시간대가 빠른데 설령 이날도 전반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더라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아사니, 토마스, 이건희 등을 보유한 광주가 팀으로 뭉치는 힘이 좋아서요. 끌려가는 경기도 쉽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경기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동점골을 넣어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데요. 키플레이어는 그런 면에서 광주 이건희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는 나왔다 하면 동점골이나 아주 결정적인 골을 넣고 있고 수원에서는 공격수가 아니라 불투이스로 하겠는데요. 불투이스 역시 지금 수비수지만 조커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인데요. 무승부 하겠습니다. 광주의 무캐기 본능과 수비의 불안함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 승리하겠습니다. 광주가 수원 지역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게 수협에도 강했고 수원에도 강했습니다. 네. 자, 28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주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을 꿈꾸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